안녕하세요. 저는 우분투 코리아와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와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상곤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위치한 작지는 않고요. 부산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대학교에서 101 수업을 담당하면서 겪게 된 경험과 그 경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패키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만들어 봤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제가 가진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성됩니다. 20분 조금 안 되는 시간이라서요. 좀 짧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3가지 내용을 한 번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각기 ABC라고 하는 인덱스를 붙여봤습니다. A로 된 건 제 경험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붙인 거고요. B로 된 거는 뭔가 하나의 주장을 위해서 붙여놓은 섹션입니다. C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짧게나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혹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01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는 설레임도 있으셨겠죠? 동시에 불안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 101 수업을 하다 보면 모든 참여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리스트와 딕셔너리라고 불리는 두 자료 구조를 배우는 순간에 등장합니다. 그럼 그 불안한 눈빛이 등장하게 되는 큰 배경 원인이 뭐냐면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질문이 이렇습니다. 리스트와 딕셔너리는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 사실 왜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필요합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저희는 그걸 거꾸로 배웠어요. 왜 필요해서 배운 게 아니라 배우고 나니 필요해졌어요. 그죠? 근데 101 수업을 듣는 대부분은 그거를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답변이죠. 자바를 쓰면 그렇다. 여러분 101 수업에 자바를 쓴 사람은 없어요. 다른 언어에 비하면 편하다. 101 수업은 다른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써본 적도 없어요. 한국어 이외에는 언어라는 걸 배운 적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납득 안 되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답변이 계속해서 지식 시장에 유통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왜보다는 먼저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배우고 나서 그 의미를 찾아갔던 과정이었지 왜를 가르쳐 준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경험적으로 빨리 배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 101 참가자들이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배우면서 배우는 경험은 굉장히 불쾌한 경험입니다. 대부분의 예제가 어떤 예제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을 배웁니다. 맞죠? 썸이라든지 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초급 참가자분들께서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함정인데 그분들은 변수로 하시면 돼요. 리스트 딕셔너리 안 쓰고 변수 30개 만들면 되죠. 여긴 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될 건 없어요. 불편할 뿐이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들 있죠. 덧셈 뺄셈이 너무나 무의미하고 굉장히 불쾌한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101 대학교의 101 참가자들 중에 대부분은 CS 전공이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101 수업을 배울 때 같이 듣는 수업이 뭐냐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연력학 이런 걸 듣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죠. 거시경제, 미시경제, 어문학, 해석학, 선형대수를 듣는 사람들에게 파이썬을 가르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평균 분산을 가르친다는 건 여러분 어쩌면 그 교육을 당하고 계시는 학습자분들이 굉장히 불쾌한 경험으로 치환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죠. 경험이 좋지 않으니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들을 살짝 거부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죠. 그분들이 왜 CS101 수업을 들을까요?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미시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은 미시경제에 도움되는 일을 하시고 싶은 거고요. 생물학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생물학을 하시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걸 제안합니다. 멜론 탑백에 가서 뉴진스의 곡이 탑백에 몇 곡이 있는지 찾아보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 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리스트로 구성된 멜론 탑백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 키밸류로 구성된 곡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101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글 씁니다. 쭉 드래그를 해서요. 메모장에 붙여넣죠. 그리고 컨트롤 F를 눌러서 뉴진스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죠? 안 될 건 없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지만 이거는 수업에 적당하지 않아요. 왜 적당하지 않냐면 이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멜론 탑백에 있는 어떤 값들을 손쉽게 갖고 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패키지를 만들게 됩니다. 멜론 탑백만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거죠. 이제 파이썬 얘기는 하지 않고요. 단 하나의 명제만 주어집니다. 뉴진스가 탑백에 몇 곡을 올라왔는지 파이썬 코드로 찾아보자. 배열을 100개 만들어도 좋고 리스트를 3만 개 만들어도 좋고 포르풀 6만 번 돌아도 좋으니 내가 낸 문제를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합니다. 당연히 파이썬이 잘 설치되어 있고 완벽하게 작동된다고 가정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업 환경을 통제할 수 있죠. 그래서 파이썬 3.7 버전 이상으로 되는 파이썬 패키지를 만들게 되고요. 그걸 만들어서 학생분들에게 배포를 하고 사용 방법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분들은 어쩔 수 없이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이해를 하든가 첫째, 둘째 아니면 그거를 그대로 옮겨 붙여서 컨트롤 F로 찾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만들어진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제 약간 유인가를 얻어내야겠죠. 어떤 거냐면 만약에 참여하는 학생분들께서 좋은 함수를 만들면 패키지에 넣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잘 오지 않으세요. 잘 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패키지를 어떻게 설치하냐면 pip install 멜론 언더바 탑백으로 설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치된 패키지에 자기 코드를 넣어준다고 할 때 학생분들이 겪게 되는 경험이 어떤 걸 머릿속에 떠올리시냐면 pip install 판다스를 떠올리십니다. 그런 거죠. 내가 만든 코드를 저런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고 남한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흥미라는 걸 가지게 돼요. 드디어 처음으로 파이썬 수업 처음으로 흥미란 걸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하지만 같이 만들어 볼까요? 라는 제안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101 수업이기 때문이죠. 101이 왜 101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101이기 때문에 101이에요. 즉 뭔가를 만드는 데는 제한 조건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0분 동안 라이브 코딩을 시작합니다. 학생분들은 어떤 말을 하실 거예요. 어떤 말을 하실 거냐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실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칩니다. 제가 앞에서 그 모든 과정을 싹 다 받아칩니다. 코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코드를 다 받아치고요. 오타가 나서 안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타가 일어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걸 상기시킵니다. 잘 될 리가 없다. 2개 정도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고 학생분들이 그걸 통해서 뉴진스의 탑백에 몇 곡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임영웅 아저씨가 몇 곡 있는지도 알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몇 곡 있는지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꽤 많은 질문을 합니다. 바이브나 벅스에 있는 것도 가져올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안 되니까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질문도 합니다. 이거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도 되나요? 되죠. 안 해놨을 뿐이지만 됩니다. 사람들이 101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자신이 대학생임을 증명받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용기란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수업을 받고 있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대학교에서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고 풀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기가 생각보다 꽤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업을 1, 2회차 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과 친구들은 이중 슬릿 시험 같은 건 파이썬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간단한 실험이니까 가능하죠. 모든 학생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의 이해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의 패키지를 만드는 걸 설명을 드리고 그 패키지 만드는 것들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2회차 정도 되는 분량의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참가자 거의 모두가 리스트와 딕셔너리와는 별개로 패키지 만드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서 PIP 설치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101 수업에서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짧은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가 있다면 CS101 수업은 패키지 정도까지는 가실 수 있어요. 둘째, 코드가 작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본 결과 에러가 나는 걸 실제 앞에서 교수자가 에러가 내는 걸 보고 있을 때 오는 쾌감과 저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 사이에 두 개가 결합이 되어지면 생각보다 언어를 빠른 수준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의견이든 상관없는데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그 아무 말이나 되는 걸 코드로 작성되어서 잘못되는 걸 보시게 되면 문법보다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중요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호기심은 생각보다 강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육 효과가 강렬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은 앨리스 힐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R에서 팔머 펭귄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학교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이 중요하다. 그죠?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른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교육을 위해서 그 어떤 패키지도 만들지 않습니다. 판다스는 교육용 패키지가 아닌 거죠. 여러분, 교육을 위해서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CS101 참가자들은 연력학을 듣는 학생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덧셈, 뺄셈은 약간 모욕적일 수도 있는 수준의 난이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 교육자가 스스로 자기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항변을 하세요. 통계청 가면 있어요. 통계청 가면 있죠. 공공 데이터 사이트 가면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캑을 가면 있어요. 하지만 101 수업에서 IO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파일을 어딘가에 복사하세요. 여러분 복사가 일단 안 돼 있고요. 둘째, 뭐뭐를 호출해서 불러오세요. 일단 안 됩니다. 한글이 포함된 어떤 것들, UTF 파일이라든지 이런 각종 난해한 일들이 벌어져요. 저희가 필요한 건 학생분들에게 문제 해결력을 드리기 위한 거지 파이썬 수업을 위한 건 대부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파이썬 101 수업은 없어요. 문제 해결력, 소프트웨어, 문해력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지 그 어떤 누구도 파이썬 문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건 CS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두 번째 결론은 패키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학생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하는 우리도 패키지를 만들어서 학생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이끌어낸다는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파이썬 코드 한 줄 없는 얘기를 듣고 계시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좋은 교육을 받고 파이썬 교육에 성공하신 분들인 거겠죠. 하지만 101 수업 때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 데이터를 좀 더 빨리 가지고 그 수업을 좀 더 데이터 기반으로 했었으면 내가 파이썬이 아니라 좀 더 나은 형태의 무언가를 더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시간을 아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희는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패키지를 만들고 공부하고 그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걸 가르쳐 드리지 않는 거죠. 옆에 있는 사이트는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101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에
수도크 솔버를 패키지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학점이 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죠. 즉 CS 전공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코드가 다른 사람에게 올곧이 전달되는 것 하나가 생각보다 간단하고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도 겪게 되죠. 그래서 패키지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전달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패키지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맞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왜 쉬우냐? 여러분이 아마 패키지를 생각하실 때는 첫 번째 유통 구조를 생각하실 거예요. PIP 인스톨 하셔서 패키지를 만드시고 그걸 올려서 업로드 하신 다음에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만든 멜론 탑백은 그런 형태로 배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용 패키지는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GitHub을 이용해서 충분히 패키지를 배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학생분들에게. 왜냐하면 학생분들이 코드가 변경되는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개발 환경만 구성하면 50%는 이미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4단계만 거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가상 환경을 정의하십시오. 두 번째는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를 하세요. 세 번째는 빌드 후 패키지 설치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익히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그걸 여러분 컴퓨터에서 실행하시고 확인만 해보시면 되죠. 가상 환경 구현하시는 건 옆에 있는 간단한 코드로 얼마든지 구현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헬로 월드만 찍어내시면 돼요. 헬로 월드가 왜 여기서 또 나오냐라고 얘기하시는데 패키지를 여러분 만드실 때 팔머 펭귄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는 안에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CSV 파일 2개밖에 없는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정말 간단하다고요. 여러분이 CSV 파일 만들어서 판다스로 리턴만 잘 해주시면 패키지 만드는 거 큰 문제 없이 만드실 수 있어요. 당연히 코드를 작성하시고 그 파이 프로젝트 TOML이라고 하는 파일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옆에 있는 예제를 이용하셔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파이썬 패키지 작성하시는데 어려움 있으시면 메일을 보내십시오. 제가 그러면 유튜브를 찍든 여러분 옆에 가든 글을 적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패키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교육용 패키지가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배포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20분 되는 시간 동안 패키지 작성하는 걸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서 4단계 정도 되는 짧은 수준의 패키지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간단한 데이터는 어렵지 않게 배포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교육을 담당하신다면 자신이 만든 교육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시면 교육을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나은 형태의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이콘 2014에서 101 학습자뿐만 아니라 중급자 대상으로 하는 자신만의 데이터 홍보 세션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없으면 제가 내년에 꼭 신청해서 워크숍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우분투 코리아에서도 9월에 행사가 있어서 혹시 그 커뮤니티 행사 관련된 것들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밑에 있는 조 행사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러분의 코드에 테스트 케이스가 함께하길 기원하며 짧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